마일리지 지금은 쓰면 똥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그 마일리지 지금 어떻게 써야지 더 효과적이고 스마트하게 쓸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한동안 잊고 살았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다시 해외여행에 대해서 마일리지 사용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큰일 났다, 마일리지 빨리 써야겠다라고 막 열심히 고민도 하시고 검색도 해보시고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엔 그 마일리지 그만 어떻게 써야지 좀 더 스마트하게 쓸 수 있을지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요즘에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요, 사실상 우리나라 빼고 미국이나 유럽 쪽은 백신만 다 맞으셨다면 여행이 좀 편하게 가능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굉장히 선호하는 여행지 중 하나였던 동남아 같은 경우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구권들에 비해서는 조금 여행이 어려운 편이었지만 최근 인기 있는 여행지들을 중심으로 다시 국경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도 어떤 나라가 여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제 블로그에다가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어떤 나라가 현재 백신을 맞으면 여행 가능할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그렇게 1년 뒤, 10개월 뒤에 여행을 준비해놨는데 막상 그때 가서 내가 여행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막상 그때 가서 코로나가 심해져서 다시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마일리지 발권에 대해서 잊고 계신 게 있는데요. 마일리지 발권한 티켓은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전까지는 무료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무료 취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오늘 발권을 내년도 이맘때쯤에 출발한 항공권을 발권했다면 적어도 내년 한 8월 정도쯤에는 발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수수료도 없이 말이죠. 물론 90일 이내에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3,000마일리지 혹은 미국 달러 30달러 정도의 수수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정작 비행기를 타고 싶을 때 마일리지 좌석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3개월 전에 취소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발권해 놓으시는 것이 무조건 낫고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댓글들을 보면 이상하다, 내가 지금 마일리지 티켓을 엄청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좌석도 검색되지 않고 마일리지 좌석이 안 풀리는 것 같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꾸준히 마일리지 좌석을 열고 있고요. 단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에 검색했을 때 검색이 되지 않는 건 그 날짜에 여러분들보다 손이 빠르신 분들이 먼저 발권을 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남들보다 먼저 발권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이 티켓이 언제 열리느냐 알고 계셔야겠죠? 마일리지 티켓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모두 출발일로부터 361일 전 아침 9시에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계산이 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날짜로부터 4일을 뺀 다음에 1년을 바꾸면 그럼 그 날짜의 티켓이 오늘 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이 11월 14일인데 11월 14일에서 4일을 빼면 11월 11일이잖아요. 거기에서 1년을 더한 2022년 11월 10일 티켓이 오늘 아침 9시에 열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행하는 시점에 맞춰서 그 티켓이 열리는 아침 9시에 딱 클릭을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1등석 비즈니스석 좌석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의 댓글 중에서 아니 유튜버님 너무 그렇게 마일리지 지금 써야 되는 것처럼 분위기 조성하지 말라. 왜냐면 홈페이지에 가면 마일리지 몰도 있고 거기에서 호텔도 예약할 수 있고 렌터카도 예약할 수 있고 막 물건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마일리지를 어떻게 해야지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에는 어떻게 하면 최고의 가성비를 가지고 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는 사실상 아닌 거예요. 이걸 제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그런 마일리지 몰에 가서 좀 상품을 봤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1마일리지당 한 7원에서 8원 정도의 가치로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일리지 나 좀 잘 썼다라고 말씀을 하려면 적어도
적어도 1마일리지에 20원 정도의 가치는 가지고 사용을 하셨어야지만이 잘 썼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마일리지몰에서 뭔가 쇼핑을 하셨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같으면 그렇게 절대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방법이고 여러분들께 절대 추천드릴 수 없는 방법이니까 마일리지몰은 웬만하면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또 일부 분들 중에서 마일리지몰 말고도 또 좌석 승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좌석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마일리지 사용이 또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 제 초창기 영상 중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영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고 마일리지 가지고 절대 좌석 업그레이드 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썸네일을 가진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인즉 마일리지 가지고 좌석 업그레이드 하면 호구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진짜 그 시점에서는 맞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코노미 좌석 티켓 아무거나 가지고 좌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일리지 좌석을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특정 클래스의 티켓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여행사 같은 데서 사는 특가 좌석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가지고 좌석 승급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일리지 가지고 좌석 승급이 되는 좌석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저거 따져보면 가성비가 굉장히 안 나와서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지난번에 영상이었는데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지난 제가 영상을 만들던 시점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항공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의 양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달라진 거는 싼 이코노미 티켓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코노미 티켓을 가장 싼 걸로 발권을 지금 하려고 해도 그 마일리지 좌석 승급이 되는 수준의 가격대의 항공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이코노미 좌석만 그런 게 아니고요. 비즈니스 좌석도 지금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마일리지 가지고 좌석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가성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이코노미 좌석 가격과 비즈니스 좌석의 가격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성비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일부 노선에서는 이 간격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커졌기 때문에 사실상 옛날처럼 마일리지 가지고 좌석 업그레이드하면 무조건 호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꽉 잡고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태평양 노선인데요. 이 미주 태평양 노선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워낙 서비스가 좋은 항공사로 유명하기 때문에 항공권 가격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미주,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가지고 좌석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도 가성비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또 케바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권을 하실 때마다 내가 지금 발권하는 거의 마일리지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 계산하는 방법이 좀 복잡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저의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제가 엑셀 시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운받으셔가지고 몇 가지 값을 입력하시면 그 값이 20원 이상 나온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는 고민이 되실 때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말씀하신 게 좀 마일리지 어떤 분들은 난 이만큼 있고 어떤 분들은 요만큼 있고 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좀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 마일리지가 한 3만 마일리지, 2만 5천 마일리지 이하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제 생각에 너무 그렇게 고민하거나 지금 당장 써야 된다라고 마음을 조급하게 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마일리지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 마일리지도 일종의 화폐 같은 거여서 내가 이 마일리지를 많이 갖고 있을 때 이 마일리지 가치의 등락에 따라 나의 손해와 이득이 크게 변동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마일리지 자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으시다면 사실상 계약이 돼도 그렇게까지 손해보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한 2만 5천 이하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그렇게 부담을 가지시거나 강박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마일리지가 한 2만 5천, 3만에서 한 6만 정도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제일 애매한 마일리지인데요. 왜냐하면 이 마일리지 가지고는 동남아시아도 비즈니스 발권이 왕복이 안 되고 또 편도만 발권하자니 아시겠지만 편도만 발권하면 돌아올 때는 유상 발권해야 되는데 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편도 유상 발권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일리지 가지고는 왕복 발권을 하지 않으신다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마일리지인데 저는 이런 분들께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일리지 승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코노미로 왕복을 발권하신 다음에 이 편도만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왕복으로 좌석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필요한 마일리지가 7만 마일리지인데 편도 같은 경우는 3만
45,000 마일리지만 있어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마일리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코노미 좌석을 왕복을 장거리를 끊으신 다음에 편도만 업그레이드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 마일리지 가지고 동남아시아 항공권에 이코노미 발권하신 다음에 비즈니스로 왕복을 업그레이드 하신다든지 하는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장거리에 비해서는 확실히 좌석 업그레이드의 가성비가 훅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코노미 왕복을 끊으시고 그걸 그냥 편도만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일리지가 한 8만에서 12만 정도, 12만 5천이 있어야 비즈니스 왕복을 장거리로 발권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그 사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좌석 업그레이드가 생각보다 미주 노선의 경우 지금 굉장히 가성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미주 노선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마일리지 가지고 비즈니스 항공권을 바로 발권하는 게 가성비가 가장 좋긴 하지만,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솔직히 엄청 나쁘진 않아요. 제가 몇 개 계산해 봤는데 20원 이상의 가치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셔가지고 좌석 승급을 했을 때 내가 이 마일리지당 가치가 20원이 넘는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유럽 노선이어도 마일리지 가지고 좌석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나쁜 결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부터 12만 5천 이상부터는 당연히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하시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죠. 12만 5천 가지고 왕복 발권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둘 다 모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애매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각각의 항공사의 마일리지가 편도 정도만 있다라고 하시면 갈 때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발권하시고 올 때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발권하시거나 이 순서를 바꿔가지고 아시아나 한번 대한항공 한번 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일리지 가지고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하려고 하실 때 너무 마일리지 발권에만 매몰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마일리지가 애매하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장은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하고 나머지 한 장은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 안에서 업그레이드와 보너스 항공권을 골고루 섞어가지고 발권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고, 특히나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5인 가족이 마일리지 가지고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긴 한데 거의 희박합니다. 진짜 제 생각에는 과거에 독립투사셨거나 나라를 구하시지 않은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5장을 마일리지 비즈니스 발권하는 거 진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그걸 보너스 항공권 5장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2장을 보너스 항공권 발권하시고 나머지는 좌석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미주 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또 남은 과연 그 많았던 마일리지 어떻게 했느냐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저의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약 한 50만 마일리지 정도가 있었고, 근데 그걸 많이 썼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영상에서 대한항공의 웬만한 1등석과 비즈니스석 좌석 리뷰는 제가 다 했죠. 다 마일리지 가지고 했습니다. 하고 남은 마일리지도 제가 발권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17 마일리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저는 대한항공이 계약을 발표했을 때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모든 카드는 다 없앴고요. 저는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둘 다 마일리지 적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50만 마일리지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아나항공 1등석을 발권하면서 16만 마일리지 썼고요. 그리고 나머지 마일리지도 제가 아시아나항공 쪽은 아직 리뷰를 못한 게 있고, 또 스타 얼라이언스에 재미있는 항공사가 많기 때문에 스타 얼라이언스 발권과 아시아나항공 발권을 통해서 제 생각에 연말까지 다 쓸 예정입니다. 써서 다양한 항공사의 리뷰로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모으시는 분들께는 유효한 얘기가 아니고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스타 얼라이언스 발권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스타 얼라이언스 발권하는 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서울 발권을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무조건 환승 한 번 정도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타 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이 어디가 메인 공항, 그러니까 허브 공항이고 베이스고 어떤 노선을 취향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발권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시아나항공의 스타 얼라이언스 메뉴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항공권을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대부분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 있는 스타 얼라이언스 그 검색 시스템이 그렇게 정교하지 않고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존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출발지를 인천으로 검색하시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타 얼라이언스 발권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들, 일본의 아나, 대만의 에바항공, 태국의 타이항공 같은 곳들은 베이스가 각각
뭐 도쿄, 타이페이, 방콕 이렇게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때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런던이다라고 한다면 인천 런던으로 검색을 하지 마시고요. 도쿄 하네다에서 런던, 타이페이에서 런던, 방콕에서 런던 이런 식으로 출발을 인천으로 잡지 말고 그 우리가 이용할 항공사들의 베이스로부터 런던까지 가는 걸 검색하시면 항공권이 검색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인천에서 그 베이스가 되는 도시까지 가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도 검색을 또 나눠서 하시면 다 돼요. 만약에 제가 하네다에서 런던까지 가는 항공권을 검색에 성공했다면 김포에서 하네다까지 가는 항공권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번에는 김포, 하네다 이렇게 조회하시면은 항공권이 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항공권과 이 항공권이 각각 나눠서 검색하면 검색이 되는데 한꺼번에 검색하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용할 항공사의 허브 공항에서 출발하는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온라인상에서는 그렇게 내가 나눠서 검색을 발견했다고 해도 그거 한꺼번에 발권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타면 되겠네라고 두 개의 항공권을 나눠서 검색에 성공하셨다면 각각의 항공편의 편명, 출발 시간, 항공사 이걸 다 메모하셨다가요, 이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발권 센터에 전화하셔서 이 날짜 요 시간에 출발하는 요 편명에 무슨 항공사 티켓하고 요거하고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발권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그 직원분께서 그렇게 각각 검색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발권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인천이 아닌 타 도시를 출발로 해서 검색하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면 에어캐나다 같은 경우 인천에도 취항하고 있고 도쿄에도 취항하고 있지만 인천 출발로 검색했을 때는 스타얼라이언스 잔여 좌석이 없다고 검색이 되는데 도쿄 출발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유럽의 오스트리아 항공 같은 경우는 방콕에는 취항하고 있지만 인천에는 취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콕 출발 뭐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는 거 검색하시면은 비행기가 검색이 되는데 인천에서 빈 검색하면 검색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또 인천에서 방콕까지 가는 것만 검색에 성공하시면은 이 두 개를 붙여가지고 연결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타이페이, 에바항공 이용하려면 타이페이까지 가셔야 되는데 타이페이는 외국인의 단순 경유도 지금까지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이 되면 좀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현 시점 기준 타이페이는 경유도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타이페이에서 환승하는 편을 이용하실 수는 없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 같지가 않아서 저희가 뭐 입국도 안 되고 그리고 비자도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단순 경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유는 여러분들이 비자가 없어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능하니까 일본 경유하는 아나는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단 이 도쿄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인천공항이 있고 김포공항이 있듯이 도쿄 같은 경우도 하네다하고 나리타 공항 두 개가 있는데 김포에서 출발해서 하네다까지 가는 항공편이 지금 운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기사 같은 거 검색해 봤을 때는 인천공항 외에 뭐 김포공항이나 다른 지방 공항들도 내년부터는 국제 노선을 다시 운항을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 김내다, 김포 하네다 노선도 운항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 역시 아나항공의 1등석을 발권한 거거든요. 그런 점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지고 지금 거의 유일하게 1등석을 탈 수 있는 방법인 아나항공의 1등석 얘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아나항공도 1등석의 종류가 하나는 아닌데요. 최근에 탑재를 시작한 더 스위트라는 좌석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좌석에 탑승하시면 이 좌석 폭도 워낙 넓고 문도 완전히 닫힐 뿐만 아니고 여기 제공되는 뭐 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급 사케나 고급 샴페인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뭐 대한항공 못지않은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항공사여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나 같은 경우는 이 1등석 이 더 스위트 좌석이 모든 항공편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최근 운항을 시작한 보잉 777-302R 기종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 제가 검색했을 때는 하네다발 뉴욕행이나 런던행 같은 경우는 보잉 777-302R 이 더 스위트가 탑재된 1등석으로 운항을 하고 있고요. 좌석도 두 자리씩 열리고 있습니다. 뭐 운이 좋으면은 두 자리를 다 겟해서 뭐 커플끼리 같이 1등석 타고 다녀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뭐 저는 아니지만 LA 노선 같은 경우도 항상은 아닌데 비교적 많은 날짜에 이 더 스위트가 들어간 보잉 777 기재가 운항 중입니다. 내가 탑승하고자 하는 날짜에 아나항공에 더 스위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나항공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홈페이지에 뭐 하네다 출발 뭐 뉴욕 아니면 하네다 출발 런던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1등석으로 검색을 하셨을 때 옆에 더 스위트가 뜨면 그 기재는 스위트가 탑재된 기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좌석 배치도를 봤을 때 좌석이 20열까지 비즈니스 좌석이 있는 비행기는 무조건 더 스위트가 들어있는 비행기입니다. 이 아나항공 1등석을 발권하는 방법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타 얼라이언스 발권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하네다 출발 뉴욕, 하네다 출발 런던 혹은 뭐 하네다에서 LA로 검색을 하시면
이게 검색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나의 티켓은 언제 열리느냐도 알고 계셔야겠죠. 아나 같은 경우는 현재 날짜 기준 마이너스 10일 하신 다음에 1년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짜가 2021년 11월 14일인데 오늘 날짜 기준 여기서 10일 빼면 11월 4일이잖아요. 2020년도 11월 4일 티켓이 오늘 아침 9시에 열렸습니다. 이미 열렸죠. 제가 아까 9시에 맞춰서 검색을 해봤는데 딱 열리더라고요. 오늘 영상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오늘 영상도 재밌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행 좋아하신다면 제 채널 구독하시면 진짜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또또나는 남자 또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